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법장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저와 함께 투게더에서 우리 법망경이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보살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살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계율 중에서도 대승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주요 계율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스님들이 추구할 때 받는 율장과 달리 살도음망이라고 해서 보살의 또 보살로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 내용을 바로 보살계라고 표현해서 그 앞에 바로 보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 보살계에서 추구하는 그 자체는 이것을 통해 하나의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상 그리고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보살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벌써 투게더를 통해서 저와 많은 시간 이야기하며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살로서 꼭 해야 되는, 그리고 보살로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 주제 스마트 까르마라는 아주 독특한 제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벌써 인터넷 관련해서 인터넷 까르마, 인터넷 다르마, 그리고 인터넷 법계라고 해서 인터넷 시리즈를 앞에서 저희가 3편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보망으로서 그 안에서 사람들과 이어져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영위하는 삶을 바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으로 활용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로 스마트 까르마는 그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한 기계, 우리는 요새 그것을 스마트 디바이스 또는 스마트 기기,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에 바로 이 스마트 까르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 아마 이 저의 투게더를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업보 또는 번뇌, 나의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승불교에서 추구하는 보살을 대표하는 바로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바로 첫 번째 자비입니다. 율장의 음도살망, 음행을 첫 번째로 넣는 조건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출가자에게 있어서 음행이 가장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이 첫 번째 와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계의 첫 번째, 보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메따,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도음망, 살이 첫 번째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자체가 또는 그것을 통해 단순히 죽인다는 걸 넘어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다라는 것 자체가 자비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보살계에서는 율장과 다른 순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빨리어로 메따라고 표현하지만 자와 비가 섞인 것이다 라고 전에 우리 한번 투게더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자심과 대비심이 합쳐져서 자비라는 것이 된 것이고,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하면 바로 자애라고 하는 마이뜨리, 그리고 연민이라고 하는 까루나, 이 두 개가 원래 자비의 원음이고 우리는 그것을 요새는 하나로 합쳐 메따라고 합니다. 이거를 현대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바로 배려와 존중,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상대의 행동이나 또는 말이나 함께함을 존중하는, 그것을 불교에서는 화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고 이것을 하고 있는 존재, 그가 바로 우리는 보살이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의 보살이라고 하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고 그 어울림 속에서 상대를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를 통해 자신도 또한 상대에게 배려를 받고 존중받는 존재, 즉 모두가 자와 타가 나와 남이 다 화합되게 살아가는 존재를 보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이 보살로서의 가는 길이 조금 더 험난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법망경 제13경계 묵은방회계라는 곳에 보면 그것에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내용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나쁜 마음으로 근거도 없이 죄 없는 사람이나 선한 사람, 법사, 스승, 국왕, 귀인을 비방하며 칠역죄와 십중죄를 범했다고 말하거나 부모, 형제, 육친에게
마땅히 효순심과 자비심을 내어야 하거늘 도리어 역해를 가해 힘든 상황에 떨어지게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묵은 방에게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 사람을 회방하고 괴롭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쯤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힌트가 좀 생기셨을 겁니다. 스마트 까르마, 즉 스마트폰, 인터넷, 여러 스마트 디바이스, 그리고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바로 요새 너무나 많이 있고 뉴스에도 매일 나오는 바로 악플, 또 핸드폰이나 여러 인터넷 속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율에도 똑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근거도 없는 겁니다. 뭔가 그냥 남이 잘 되는 게 싫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미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근거도 없는 겁니다. 추측도 아니라 그냥 한번 던져보고 그냥 한번 말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 선한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고 아직 확실한 근거도 없지만 그냥 범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새도 이런 게 너무 많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면 그러면 아닌가 보지. 아니면 말고 식인데 그것을 당한 사람, 즉 피해자는 영원히 그걸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말 그대로 화합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불교인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면 나아가 마땅히 효순심과 자비심, 사람을 대할 줄 알고 그 사람과 함께하려는 그 마음을 내어야 하거든 오히려 역해를 가해 그 사람을 힘든 상황에 떨어지게 하고 그냥 그것에 그냥 나쁜 마음, 어떠한 근거도 없이 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는 이미 듣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고 똑같이 법망경, 보살계에서도 자비를 우선으로 하는 대승불교의 가르침에 의해 이렇게 사람을 아무 근거도 없이 괴롭히거나 단순히 그냥 자신의 재미, 자신이 그냥 내일이 아니면 말고 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싫어서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죄로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삼업입니다. 바로 몸으로써 행동하고 입으로써 말하고 바로 의미, 즉 머리로써 마음으로써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에 의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고 있고 지금까지도 쭉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업이라는 까르마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업에는 악업도 있고 선업도 있습니다. 즉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올바르게 한다면 바로 선업으로 가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업, 까르마라고 하면 맨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부정적일 것입니다. 업보 또는 업장, 번뇌라고 표현되는 것이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는 지옥, 악의, 축생이라고 하는 사막도가 먼저 떠오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업을 악업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를 통해 악한 행동을 한다라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 삼업을 인정하면서도 이 삼업을 극복하고 삼업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수행을 이야기하고 정진을 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렇게 수행하는 존재를 수행자,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해서 미완성의 존재가 완성하는, 즉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삼업의 신구이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현대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스마트 기기, 즉 핸드폰, 타블렛, 컴퓨터 등으로 진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 예시의 그림에 있듯이 자는 순간, 잠드는 직전까지도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잠이 안 오다 보니까 또 스마트폰을 뒤척이다가 그냥 선잠을 자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불면증도 많아지고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 우리가 잘 살고 좀 더 편하게 살고 많은 것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스마트 기기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안락하게 만든 것은 확실하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자신, 우리들에게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아주 모순적인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 스마트 기기 속에도 엄연히 삼업이 존재하니 바로 몸으로써 우리가 손으로써 클릭하고
입이라고 표현됐지만 댓글도 우리의 하나의 언어적 표현입니다. 즉 입으로서 댓글을 달고 마음,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서 찾아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클릭하시거나 터치하셔서 보시는 그것 안에 삼업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지금 이렇게 투게더를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면 불교에 대해 배우고 스스로에 대해 참회를 하거나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삼업이어도 선업을 짓겠지만 단순히 흥미, 내 욕망, 남이 그냥 잘 되는 거 싫어하는 거 또는 그를 통해 무언가가 화를 내는 게 있다면 그 클릭과 그 댓글과 그것을 찾아본 나에게는 삼업이 즉 악업으로서 쌓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스마트 기기는 우리가 더 좋은 삶, 더 잘 살기 위해, 더 편안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기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그냥 유선 전화기를 쓰다가 그냥 단추를 눌러서 전화를 걸 수 있는 말 그대로 핸드폰을 썼었죠. 그러다 지금은 핸드폰이라는 이 대명사가 바뀌었죠. 스마트폰이 바로 핸드폰이 된 거죠. 단순히 손에 있는 전화를 넘어 손 안에 컴퓨터, 손 안에 인터넷, 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 안에 모든 게 들어간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바로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과 같이 이 손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것들을 조작하고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것들을 지금도 하고 계실 겁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재산까지도 그 손바닥 안에 있는 작은 기계 속에 지금은 다 들어가 있죠. 즉 작은 손바닥 안이라고 할지언정 내가 그 안에서 클릭하고 댓글 달고 찾아보는 신구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도 고스란히 법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법계, 우리 여러 차례 이 투게더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계자가 달려있죠. 연기적인 세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계가 있는 곳에는 연기적 작용이 있고 연기적 작용이 있는 곳엔 원인과 결과가 따라오는 업보가 함께하게 됩니다. 즉 내 작은 손바닥 안에 내 삶 전체를 투영하고 있는 인과가 있고 연기가 존재하며 그에 따른 과보라고 볼 수 있는 업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작고 너무나 가볍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무거움을 우리는 오히려 더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손오공이 모든 것을 다 자유자재로 다루고 군두운을 타고 어디라도 갈 수 있지만 그 강 끝에는 항상 부처님 손바닥 안이었고 아무리 무엇을 많이 한다할정 그 손바닥 안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서유기를 통해서 이미 많이 봤었죠. 이렇게 그림으로만 통해서 봐도 아 진짜 부처님 손바닥 아니구나라고 하는데 부처님 손바닥 안은 즉 연기 범위 안에 있다. 연기를 벗어나선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이 다 연기 속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교훈이 바로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이냐면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실명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 안 보이고 그 안에서 내 이름이 아닐지언정 그것을 클릭하고 있고 그 글을 달고 있고 그것을 찾아본 건 바로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게 바로 내 자신인 것이죠. 아무리 가면 속에 내 얼굴을 숨겼을지언정 가면 안에는 바로 자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가면의 모습이 나라고 착각하면 가면의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죠. 그 속에서 벗어난 일상생활, 오프라인 속에는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다른 가명 또는 다른 별명 그리고 나와 다른 말투 내가 아닌 척하지만 그 과보는 고스란히 나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하는 클릭과 내가 달고 있는 댓글과 내가 보는 것들은 바로 내가 한 것입니다. 단 하나도 남이 한 것이 아닌 바로 내 스스로의 선택, 내 스스로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삼업, 신구이를 만들 것이고 그것이 악업이 될지 선업이 될지는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된 것에 우리는 자신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선업을 쌓아 사람들과 잘 화합하는 즐거운 핸드폰의 삶을 살 수 있지만 나 안에 갇혀서 나만의 세상 속에서 내 왕국을 만들듯이 살아간다면 그 안에는 나만이 존재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점차 이기적으로 바뀔 것이고 그 이기적인 마음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끌고 가 사람들과 충돌하게 만들 것입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표현이 있죠.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일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방에 들어가 있다. 좀 더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방에만 처박혀 있다 라고 하는 무서운 표현입니다. 콕 박혀 있다라는 뜻으로 히키코모리라고 쓰는 것인데 일본에서도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최근 젊은 청소년들과 대학생들 사이에 바로 이 히키코모리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인터넷 속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인터넷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진짜 실생활, 오프라인 속에서 사람과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조차, 통화하는 것조차 두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간단한 것도 그래서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웬만한 것들은 책이나 직접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화면이나 그 사진을 통해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즉, 내 그 작은 방 안에 자신만의 세상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 그 세상의 룰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싫고 설령 사람이 들어왔다 할지언정 나와 맞지 않거나 내 나라의 규칙을, 규율을 따르지 않는다면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즉 잘라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라냄은 점차 오프라인, 실생활 속으로도 이어져서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단절되기 시작하고 자신은 더 공격적으로 바뀌며 날카롭고 예민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타인의 영향에 의해서라고도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바로 내가 클릭했고 내가 달았고 내가 본 것에 의해 내 세상, 지금의 내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탓할 수 없고 누구를 탓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스마트라고 하는 세상 속에 자신을 가둬버리는 것이죠. 세상은 사계절이 변화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오늘 하루도 여러 관계를 맺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안에서 해결되고 일정한 규칙에 맞춰서만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그 스마트함에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맞지 않는 사람, 나와 결이 다르거나 색깔이 다른 것에 대해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한 모습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사람들의 예민해지고 그것이 공격성이 돼서 우리 아까 법망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점차 나와 다르거나 조금만 나보다 낫던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고 하면 나쁜 마음으로 근거도 없이 그러한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는 그것이 잘못을 범했다고 말하거나 오히려 역해를 가해 해서도 안 되지만 그거를 오히려 그냥 회방을 하고 피해를 줘서 힘든 상황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과거에는 폭력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가해를 가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무섭고 나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댓글, 악플로 인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 피해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가 돼서 진짜 실생활에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죠. 내 앞에서 웃고 있긴 하지만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웃고 있는 것인지 거짓 웃음을 띠고 그 뒤에 이면, 가면 속에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을 이중적인 잣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집에 돌아가던가 자신의 방 안에서는 굉장한 폭군이 돼서 자신 또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회를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고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여러 뉴스나 여러 미디어들 또는 실생활에서 만나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깊게 한 번 더 생각하거나 그 행동을 의심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건 인간,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한 단어 표현 속에 인간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을 잃어가고 있다는 굉장히 무섭고 앞으로도 절대로 해서는 그리고 점차 사라져야만 되는 모습인 것이죠. 악플에 대한 뉴스는 이제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악플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출판되고 있는 책의 제목입니다.
청소년들, 아이들을 위해서 인터넷 교육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책을 만들어서 그 속에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책을 통해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 우리가 과거에는 컴퓨터 교육이라고 해서 MS-DOS나 컴퓨터 사용법에 대해 공부를 했지만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스마트 기기다 보니까 따로 배우지 않아도 그냥 내 손 안에 있으면 몇 번만 눌러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니 자연스럽게 사람의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이 먼저 앞으로 나오게 되고 간단한 몇 개의 조작, 몇 개의 화면을 봄으로써 그 안에서 또 다른 나를 마치 아수라백작의 모습과 같이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아수라백작, 우리 알고 계시죠? 예전에 만화에서 나왔던 얼굴이 반이 있어서 이중성의 모습을 아수라백작이라고 하는데 불교에 존재하는 바로 한 부분이 아수라죠. 지옥 악이 축생의 사막도와 아수라 인천의 삼선도입니다. 원래 아수라는 삼선도 좋은 업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워낙 싸움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다툼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같은 동료들을 괴롭히는 걸 좋아하다 보니 아수라라는 표현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나온 것이죠. 바로 이 인터넷 속에 있는 이렇게 악플을 다는 존재,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그 누구일 수도 있는 그 존재가 만에 하나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인간의 삶을 포기한 아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게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나오죠. 죽어야 끝나는 안티 댓글. 정말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나 역시도 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끝에 끝까지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괴롭혀도 되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사람을 극한으로 내모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표현을 또는 그것을 접한 댓글을 그렇게 공격당한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까지도 너무 많이 생기고 특히 유명인들 또는 그렇게 좀 알려진 사람들이 그러한 고통을 받는다는 뉴스를 우리들도 흔히 접하게 됩니다. 보시면 댓글을 달고 있는 모습들이 다 얼굴을 가리고 있고 까만 모습들입니다. 어디에도 밝은 모습이 들어있지 않고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악의적인 미소만을 띠고 있고 단순히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 것이 등장하죠. 이 안에 어떤 자비심의 모습도 나타나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의 모습도 등장해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그림만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봤던 내용,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람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바꿔서 좀 우리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서원을 세워 잘못한 사람이나 느린 사람을 바라봐주고 작은 일에도 칭찬하거나 마땅히 효순심과 자비심을 내어 오히려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들과 함께 큰 공덕을 짓게 되리라. 즉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하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잘 마음을 먹어야만 됩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서원을 세운다라고 하죠. 그 서원이 있다라고 하면 내 동료가 되고 내 도반이 되었고 나와 함께 길을 걷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조금 용서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잘못했으면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고 조금 느린 사람을 기다려주는, 즉 바라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일에도 좀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을 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잘 못하죠. 저 역시도 과거에는 그랬는데 제가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우리 제자들 그리고 우리 후배 스님들을 교육하면서 제일 많이 하려고 했던 게 칭찬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성격도 조금씩 바뀌고 자꾸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표현하다 보니까 그 스님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고 지금도 그렇게 졸업한 스님들이 많이 연락도 오고 또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도 바로 그것이 칭찬의 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잘하라고 해서 오히려 혼내고 잘하게 만들기 위해 꾸짖기도 합니다. 근데 때때로 칭찬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는 사람은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 다르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조금 서툴고 조금 느린 그것에 대해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
그리고 잘못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질 때 작은 칭찬이라도 듣는다면 희망을 갖고 조금 더 노력해서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효순심과 자비심을 내가 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도 또한 그 마음을 갖게 가져줄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큰 공덕, 즉 행복, 그리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좀 더 좋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다렸던 나, 함께 해주냐고 조금 수고스러웠던 내가 있지만 그 이후에 내가 오히려 더 안락해지고 더 즐거워지고 오늘의 삶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저 그냥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꾸짖고 그 사람을 혼내거나 비방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힘든 상황에 떨어져 스스로 죄를 짓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공간에 있다라면 왜 굳이 죄를 짓겠습니까? 오히려 공덕을 지어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아이들이 그린 포스터가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그렸다는 포스터인데 저는 이 포스터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한 손가락질 나에게 돌아온다. 말 그대로 불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과응보, 회항, 이 모든 것이 이 포스터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하면 여러분들 바로 느꼈듯이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잘못된 업보로 내가 그 과보를 받는다. 즉 내가 한 손가락질이 과보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회항, 내가 쌓은 선업, 내가 쌓은 공덕을 그들에게 칭찬을 하거나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회항력에 의해 나에게 그것이 자비로움, 공덕이 되어 되돌아온다라는 모든 선과 악, 그리고 즐거움과 괴로움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써있죠. 인터넷 세상을 지키는 백신, 바로 5손가락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구입니다. 우리가 그 5손가락으로 클릭을 할 것이고 또는 핸드폰을 잡을 것이고 내 말로써 그 안에 글을 달 것이고 내 생각으로 그 안에서 찾아볼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손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써있듯이 선풀이 모이면 큰 사랑이 됩니다. 작은 칭찬, 그것들이 점차 쌓이면 반드시 공덕이 될 것이고 그 공덕은 자비로움, 자애로움이 돼서 나를 오히려 지켜주고 나에 대한 모습을 바꿔가게 하는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칭찬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손잡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들을 배려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악풀이 아닌 선풀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악한 원인을 쌓으면 고통스러운 결과가 오지만 선한 원인을 쌓으면 즐거운 결과가 되돌아온다라는 악인 곡과 선인 락과라는 것을 투게더를 통해 여러 차례 저와 함께 했으며 그 내용이 바로 보살계에서 말하는 우리가 신구이의 삼업으로 살아가는 행동 그리고 삶, 일상 속에서 꼭 지켜야 되며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이 안에 고스란히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 오히려 초등학생들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선인락과 악인곡과 자업자득, 인과응보 이 모든 것들은 다 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움직이는 걸로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안에는 바로 신, 구, 의 이 모든 게 담겨져 있어서 즉 우리의 삶 그 자체이며 우리의 일상 전체가 바로 이 업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행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다니빠따를 통해서도 봤듯이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되고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된다라고 합니다. 왜 어찌 우리의 삶을 살며 오늘을 살며 천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수행자의 삶 그리고 행복한 삶 나아가 부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올바른 행위를 하고 함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좋은 원인으로서 내가 하루하루를 산다면 매일매일이 행복한 일일시 호일로 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욕망, 괴롭힘, 그를 통한 쾌락만을 추구하는 악인을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결과, 외로움, 히키꼬모리, 부정적이고 날카로운 삶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말 그대로 자업자득의 부정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한편으로 자업자득을 선인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자신이 쌓은 선한 업이 자신에게 고스란하게 되돌아오는 인과응보로 우리는 오늘을 더 행복하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더 큰 기대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그것을 해서도 필요 없는 악의 업으로서 인과응보를 받고 스스로를 내몰 필요가 있을까요? 신구의 삼업은 고스란히 나의 행동입니다. 나의 행위이고 바로 제가 하는 것, 여러분이 하는 그 자체, 그 선택, 그 모습은 우리를 신구의로 작동시켜 나갈 것이고 그 신구의의 행위에 의해 우리의 삶을 오늘을 만들고 과거의 미련으로 만들 것이며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통해 내일을 살고 어제에 의해 오늘을 이렇게 영위할 수 있는 법으로 이어진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깁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지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또한 사라지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있기 위해서는 타인이 함께하는 것이고 내의 공덕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공덕들을 쌓는 인연들과 함께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점차 이것들을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법계, 즉 법으로 이어진 세상 속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안에 악플을 단다고 하면 나의 악플도 생길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괴롭힌다라고 하면 그 괴롭힘에 의해 나도 또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의 욕망을 없앤다라고 하면 그를 통해 사람들과 더 화합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사회에 대한 악한 마음을 사라지게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사회 속에서 나는 무언가 나의 역할을 찾아 그 속에서 영위하며 오늘 하루를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계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의 모습이 법계 속의 내 모습입니다. 저의 법장 스님이란 표현은 제가 지금 법장이라는 법명으로 스님으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법장 스님의 투게더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것을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주도 투게더가 이렇게 방송될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BTN이라고 하는 불교 TV도 여러분이 그 채널을 봐주시고 그곳에 보시를 보내주시고 그곳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죠. 또한 역으로 BTN이 있기 때문에 투게더가 있을 수 있고 투게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이러한 유기적 관계는 법계 속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고 그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져 갈 것입니다. 스마트, 말 그대로 사전적 용어는 똑똑하고 영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똑똑하고 더 영리하고 더 안락하게 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기계를 우리는 스마트 디바이스, 즉 스마트 기기라고 해서 우리의 스마트한 삶을 도와주는 기계로 만든 것이죠. 우리의 의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을 도와주는 기계가 바로 스마트 기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점차 그 기계에 노예가 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것에 중독이 되어가고 있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과거에는 게임 중독에서 그쳤던 것이 이제는 영역을 더 넓혀가 말 그대로 우리의 일상과 단 한 차례도 떨어지지 않는 그 기계 속에 우리가 중독되어 버린 것이죠. 중독이 됐다라는 거 하는 것은 그것을 멈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멈추게 되면 그 불안 증세가 생겨나고 그 불안 증세에 의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헐레벌떡 찾게 되는 즉 병이 되어버린 것이죠. 병을 고치고 병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스마트한 삶을 추구하는데
점차 우리들은 그것에 이끌려가고 그것의 노예가 돼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스마트 디바이스가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 역시도 스마트 기계를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투게더의 자료들도 제가 다 스마트 기기로 만든 겁니다. 심지어 밑에 나와 있는 요 그림도 제가 다 AI를 통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생성형으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아마 투게더 1편부터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차 그림의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투게더를 작년 가을쯤에 시작했습니다. 즉 작년 가을에 우리가 사용했던 스마트 기계와 AI보다 약 1년이 조금 안 된 이 시점에 스마트 기계와 AI가 그 시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점차 우리의 투게더에 맞게 저의 AI도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제 의도, 보살계, 불교, 계율이라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그림, 제가 만들고 싶어하는 것들을 고스란히 이렇게 투영시켜줄 정도로 발전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도움을 받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게 중독이 돼서 오히려 그 안에 내 정체성을 담고 내 삶이 오히려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기계를 통해 내가 대신 그 삶을 살아가는 듯이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스마트함을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점차 사람들과 멀어지다 보니 스마트는 헤이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헤이트의 사전적 의미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더 안락하고 사람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관계를 맺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지만 스마트 기계가 아닌 스마트 디바이스가 아닌 헤이트 디바이스가 돼서 내 삶을 헤이트한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행위의 업보는 그 사람에게 공격을 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 자업자득 인과응보에 의해 고스란히 그 자신, 바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비록 내가 그 사람을 괴롭혔다라고 하지만 그 연기적, 인과적 관계에 의해 마치 거울에 비추듯이 그것은 고스란히 나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터넷, 스마트폰 속에서 마녀 사냥과 같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죠. 특정 유명인이 사회적 영향을 주고 그것을 따라하고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다가 그가 만에 하나 작은 거라도 하나 틀리거나 작은 거 하나 실수라도 한다면 모든 대중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런 까만 그리고 등 돌린 존재가 돼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는 단 하나의 자비도 들어있지 않은 말 그대로 그냥 헤이트 그 자체가 되어 무참히 그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또는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끝에 가서 미안했다, 몰랐다, 그러면 안 됐지 라고 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으로 다시 일상으로 본인들은 아무 일 없듯이 되돌아가는 이러한 헤이트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스마트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사용하는 기계 속에서 어떻게 헤이트라고 하는 것이 더 발달되고 더 이끌려져 나왔는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끝없이 수행에 나가야 됩니다. 행을 닦는 것이 수행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끝없이 바꿔나간다는 것, 즉 나의 업을 계속 닦아나간다는 것이죠. 불교는 성선설도 성악설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의 이면에는 반드시 어두운 부분이 들어있고 공격성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불교에서는 욕망 또는 욕락이라고 표현하고 자신이 자신을 놓치는 그 찰나에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불전에서 그것을 마왕파순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것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것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잡아먹혀버린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헤이트라는 행동은 결국 타인에 의한 헤이트가 아닌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에게 이러한 몽둥이를 대고 손가락질을 하고 창으로 찌르는 칼로 찌르는 모습을 스스로에게 되돌아오는 악한 회양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불교에 있는 자업자득 인과응보는 회양력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잔잔한 물 속에 돌을 던지는 파장과 같습니다. 물에 파장을 일으키면 점차 그것이 퍼져나가죠. 하지만 나간 끝에 벽을 부딪히거나 물 끝을 만나면 다시 그 물결은 되돌아옵니다. 어디로? 그 근원지로 돌아오는, 즉 내가 던졌던 그 자리로 그것이 되돌아올 겁니다.
되돌아온 회양의 업력이 악업이 아닌 선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기기로 하는 나의 클릭, 댓글, 표현, 즉 스마트 삼업은 나의 행동이며 말이며 생각입니다. 나의 삶,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어차피 행위를 해야 되는 삼업이라면 악한 삼업이 아닌 삼법으로서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을 때쯤 지금 BTS라고 하는 이 그룹인데 이 친구들이 다 군대를 전역했다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금은 진짜 글로벌 아티스트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아이돌인데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이다 보니 군복무에 의무가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다들 잘 갔다 와줘서 너무 건전하다 그리고 건강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제가 이분들의 이 BTS라는 그룹의 유일하게 아는 노래 중에 하나가 Love Yourself라는 게 있어서 마침 오늘 주제 속에 잘 어울릴 것 같아. 또 마침 좀 이렇게 건강한 청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의무를 다하고 다시 또 하나의 아이돌로서 말 그대로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그러한 대상이 되는 영향력을 주는 존재죠. 대한민국 또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Love Yourself라고 하는 정말 오늘의 이 여러 내용에 딱 맞는 표현을 써서 보여드리는데 스스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십시오. 왜 어찌 타인에게 함부로 하면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존중, 나의 배려, 즉 우리의 화합이 Love Yourself, 바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이며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순간도 놓지 않고 설사 그 한 찰나라도 없다라고 하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스마트폰의 노예, 스마트폰의 대리인이 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의 주인이 되어 여러분이 바로 스마트한 삶을 살아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투게더를 또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투게더를 선택해 주신 건 여러분의 클릭, 여러분의 표현, 여러분의 생각의 신구이가 다 작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 본 이 투게더의 내용이 여러분의 스마트한 삶 속에 스마트폰과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나아가 우리 BTN에서 방송하고 있는 여러 좋은 내용들, 부처님의 가르침도 여러분들이 삼업이 삼법으로 이끌려가는 말 그대로 스마트폰 속에 여러분의 신구이가 표현된 것입니다. 어차피 사용해야 되고 어차피 해야 되고 어차피 보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해주십시오. 헤이트한 자신이 아닌 Love Yourself,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의 스마트한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리며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린 이 스마트 까르마라는 내용, 즉 지금 이 순간도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그것을 여러분의 부처님의 손바닥 안과 같이 하여 그 연기적 공간 속에, 연기적 삶 속에 자신이 주인이 되고 스마트한 삶을 오늘 한 찰나 더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여러분과 이야기 나눈 오늘 투게더, 바로 스마트 까르마라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오늘 이렇게 스마트한 내용으로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스마트폰과 함께 안락하고 즐거운 삶 그리고 행복한 하루를 살아주시기를 발언드리며 저희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